문틈새로 몰래 엿듣습니다. 계단 아래 숨어 있기도 하죠. 한 번은 조선의 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변장을 하고 따라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이 야, 너 뭐 하러 왔어?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신은 맡은 바 본분을 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따라 나왔사옵니다. 그는 역사를 편찬하던 사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은요, 왕의 좌우 옆에 두 명이 서서 조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거 뭐 완전 걸어다니는 CCTV였어요. 한 번은 태종이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쪽팔려. 창피하니까 야, 이거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해.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관에게 알게 하지 말라는 말까지 적죠. 덕분에 이 역사는 실록에 남아서 영원히 흑역사로 전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기록 유산이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죠. 실록은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서 바로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일단 사관은 그날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적습니다. 급한 대로 적었다가 집에 돌아가선 메모한 걸 바탕으로 아주 다시 꼼꼼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날 벌어진 일을 싹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된 걸 우리는 사초라고 합니다. 네. 그럼 조선왕조실록은 언제 만드느냐? 이게 참 재밌는 게 왕이 죽고 나서 편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조실록은요, 인조가 죽고 난 다음에 실록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조가 왕이던 시절에 작성된 사초들을 모아서 실록을 편찬을 합니다. 사관들이 왕의 눈치, 대신들 눈치 보면서 꼼꼼하고 치열하게 기록한 이 사초가 조선왕조실록의 기본이자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유물은 글을 쓴 사관의 이름이 정태제여서 이름은 정태제 사초. 그런데 이 사초에겐 주어진 운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쓰고 난 뒤에 지워야 합니다. 아니 왜? 대체 왜 애써 쓴 걸 왜 지워? 그런데 이게 법입니다. 꼭 반드시 지워져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실록이 되기 위해 납입된 사초는요, 지금 왕인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은 사관 외에는 열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면 딱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저기 실록 못 보니까 네가 가갖고 그 사초 좀 들고 와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왕이니까. 그럼 있는 그대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오늘 왕이 진짜 몹쓸 짓을 했는데 그걸 써야 되는데 좀 망설여지겠죠. 잠깐만, 내가 이거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선에서는 사관이 제대로 된 역사를 못 남길까 봐 쫄지 말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게 실록을 편찬하고 난 뒤에 사초는 모두 물에 씻어버립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무도 못 보게 지워서 기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문서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 사초는 사관이었던 정태제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인조의 미움을 받아서 귀양을 가게 됐는데 그가 유배지에 있는 사이 그만 인조가 돌아가시고 실록청이 설치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관들이 쓴 사초는 다 수거돼서 실록을 만들고 물에 씻겼는데 정태제가 쓴 사초만 아이러니하게 남게 된 거죠. 결국 이 사초는 정태제 무덤에 함께 묻혔다가 다시금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로 우리 곁에 남은 정태제 사초. 사초에는요, 그날 조정에서 있었던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벌어진 일에 대한 거침없는 논평이 함께 있어요. 사신왈이란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신이 말하기를 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임금이 즉위한 이래로 재난이 없던 때가 없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저기 즉위하고 난 다음에 사건 너무 많아. 일이 잘 안 된다고 욕을 하는 거죠. 누구를? 왕을. 힘 있는 사람을 글로써 비판한다? 이건 뭐 진짜 지금 시대에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쓴 욕이 증거로 남잖아요. 어쩜 이렇게 겁이 없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관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뽑냐면 아주 젊은 사람, 신진 관료 중에서 뽑았어요. 왜? 아직 타성이 젖지 않았으니까. 분기탱천에서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막 들이대는 거죠. 이제 막 벼슬에 오른 때묻지 않은 젊은 인재만이 너 그거 잘못이야, 그럼 안 돼 하고 쓴 소리를 딱 날릴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사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초와 실록을 보지 못하게 막아선 조선의 대신들입니다. 조선 왕 중에서는 아주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조차도 너무 궁금하니까 실록 한 번만 보면 안 돼? 하는데 단호하게 막아섭니다. 누가? 바로 황희정님께서. 그리고 정조도 사초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막아선 사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주 새파랗게 어린 사관, 힘있고 권력 있는 정승 판서만이 아니라 말단 직원까지도 권력으로부터 그 사관의 기록을 지키고자 한 거죠. 그들이 조선의 왕보다 두려워했던 것,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역사가 공명정대하게 기록되지 않는 거죠. 사초는요, 지금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닌 먼 미래를 위한 역사죠. 그래서 왕과 대신들은 늘 두려워했을 겁니다. 나는 후세에 어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한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온전히 남기까지 나라 최고의 권력은 가졌지만 사관들의 기록을 훔쳐보지 않는 권력자들이 있었고요. 있는 그대로를 적었던 젊은 사관들이 있었으며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해 흐르는 물에 지워져 나간 셀 수 없이 많은 사초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겠다는 조선의 당당한 선언, 그 정신을 담은 한 조각, 정태제 사초였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 기록에 남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그 사초가 그 실록을 만들면서 없앴기 때문에 그렇죠. 남았지 않았나 생각이 근데 그 돼요. 없앤 이유가 또 물자 절약이라는. 네? 물자 절약이요? 그러니까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빨아서 다시 쓰려고 또 그랬던 게 아닐까. 종이를 빨아도 그게 남아? 엄청 즐겼대요. 한지였으니까 굉장히 즐겼고요. 그 사초를 씻는다 그래서 세탁한다고 하잖아요. 세초를 하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셨던
바로 세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차이람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이제 씻어서 거기에 이제 널어가지고 말렸는데 그 말렸던 장막을 걸었던 그것이 차이람의 그 너럭바위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요? 네, 흔적이 있어요. 오늘 이 내용하고 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요. 저희 집이 세검정 옆입니다. 그래서 세검정에서 자문 터널을 지나다니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굉장한 인연 아닙니까? 아,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다 계속 지웠나요? 이렇게. 몰라. 학교에서 배웠는데 지우고. 야, 이게 또 의외인 게 아까 그 세종도 좀 보고 싶어 하고 괜찮은 평가받은 왕들이 의외로 보고 싶어 하네. 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있어요. 그럼요. 아니 근데 당대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임금은 절대로 사초의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상 단 한 명이 그걸 어기고 그때 피바람이 분 거죠.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이죠. 연산군 그럴만하네. 네. 네. 연산군이 사초의 일부만 봤는데도 자신의 집안을 욕하는 것 같으니까 관련된 사람들을 다 축출해내서 이미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뼈가루를 부숴서 바람에 날려버리거나 하는 이런 사활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조선이 얼마나 역사 기록에 정신이 투철하냐면은 한 번은 여자 사관까지 두려고 했대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다 쓰지만은 밤에 왕과 왕비가 이렇게 은밀하게 나누는 이야기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남자 사관들이. 아니 그래서 그것도 썼어요. 그것까지 쓰려고 해서 여자 사관을 두려고까지 했대요. 아유, 중전이 좀 누워보기나 뭐 신선해. 다 적었다고 뭐 그럴까지. 저고리를 이거는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동경들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자, 내가 왕이라면 어떨까? 조선의 왕들은 정말 그 왕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종 같은 경우가 그 자기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이 편전하고 또 쉴 수 있는 그 장소를 같이 이렇게 따르게 만들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사관이 쉴 수 있는 장소까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로 보면 이제 관저까지 들어가 얘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겠단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쉬는 곳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으니까 몰래 이렇게 보니까 태종이 이렇게 일하다가 딱 보니까 누가 문틈에 이렇게 서갖고 감시하고 있는 거죠. 사관은 실제로 고경진 씨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2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왜 2명이었을까요? 한 명이 짝꿍으로. 네. 그럼.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한 명은 듣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다른 한 명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누구? 비디오. 그렇죠. 한 명은 그렇죠. 비디오. 카메라 감독이네요 그러면. 네, 뭐 바로 식은- 오디오 비디오예요. 네, 뭐 식은땀을 흘렸다 이런 거는 행동을 본 사람이 남길 수가 있고 듣는 대로 빨리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중국도 굉장히 그 이 사관들도 있고 사초의 기록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그런 시스템이 없었대요. 독일에는 이제 호프슈라이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교황이나 귀족이나 왕 이제 하는 행동을 이제 기록하긴 했는데 비판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훌륭하게 만들어 네, 훌륭하게 버리고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만큼 약간 비판적이고 막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조선에만의 그런 특별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 정태제 사초에는 이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역사는 인멸될 수 없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역사는 여기 우리 앞에 남아서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라는 명령. 정태제 사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